여러분 안녕하세요. 또 한잔한 MJ입니다. 이렇게 리뷰하는 거 오랜만이죠. 현재 시각 아침 8시 10분. 와, 10분 이거 외국 아니고요. 사실 요즘에 업로드가 좀 뜸하잖아요. 생업이 좀 바쁜 관계로 이 시간 아니면 또 리뷰를 못 할 것 같아가지고 굳이 아침에 커피 마셔야 할 시간에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. 식전에 이렇게 많은 위스키에 둘러싸여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오늘의 주인공 분나 하벤입니다. 게일어가 참 어려워요. 뭐 분나하벤, 뭐 분나하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발음이 분나하븐 뭐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. 여기는 또 안클라다기니 뭐 크레나모아니 뭐 레이블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려운 게일어를 사용을 합니다.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가성비 12년 숙성입니다. 독일어 같긴 하지만 어쨌든 게일어고 뜻은 foot of the river, 강의 하구, 강의 끝 뭐 이런 뜻인데 실제로 아일라 섬에서도 북동쪽 끝 마가데일 강의 하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정말 아름다워요. 너무나 외지다 보니까 처음에 증류소를 만들 때부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부터 학교 뭐 이런 것들까지 만들어서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면서도 글렌그란트 증류소 같은 데 주변에 보면 정말로 증류소 부지와 담벼락을 붙여서 뭐 유치원이나 학교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. 당시에는 증류소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아이들의 학교 뭐 이런 것들이었겠죠. 굳이 왜 거기다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길도 없었어요. 풍경 자체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아일라에 수많은 증류소들이 있습니다. 예전에 8개였다가 지금 포트 앨런이 다시 개장을 하면서 10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분합은 너무 멀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시게 되면 한 번쯤 리스트에 꼭 넣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18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는 또 위스키의 붐이었던 시기입니다. 그때 재력가들이 모여가지고 증류소를 아일라에 한번 지어보자. 이미 그 당시에는 뭐 찰스 도이그라든가 증류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설계, 보안 이런 기술들이 많이 따라와 있고 축적이 되어 있던 상태라서 이런 외진 곳이 어쩌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.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벌판이고 바다 가깝고 강물을 끌어오기도 좋고 그전엔 다른 수원지를 사용했지만 굉장히 체계적이고 1880년대 기술로는 최첨단의 설비를 들여놓은 거죠. 보시다시피 1881년 완공이 되자마자 3년이 채 되기도 전에 첫 출시를 합니다. 3년 숙성 이상이 되어야 위스키라는 이름을 달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근데 그 법이 생긴 게 1916년이에요. 그 전까지는 딱히 그런 규정이 없었던 거죠. 아일라 위스키답게 그 당시에는 30ppm 정도 이제 보통의 피트 위스키를 만들었는데 많은 증류소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이 패티슨스의 저주마저도 피해 갔습니다. 잘 버텼어요. 1920년대 미국 금주령 그걸 또 이기지 못해가지고 문을 닫았다가 그래도 또 잘 버텨서 7년 뒤에 다시 엽니다. 세계대전이 터지고 하면서 당분간 또 문을 닫는 거죠. 그런 증류소들이 많죠. 그리고 나서 1960년대에 들어서야 증류소를 재가동하기 시작한 거죠. 다시 재건하면서 확장도 하고 도로도 놓고요. 주변에 인프라를 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. 해변에 항구로만 운송을 하다가 도로가 생기니까 큰 항구로 이제 물류를 보낼 수 있어서 증류소를 좀 더 키울 수 있었던 거죠. 1970년대 들어서면서 계속 이제 논피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. 아일라 증류소인데 논피트다. 좀 독특하긴 한데 그렇지만 맛에서 이 짭짤함과 스모키가 살짝 섞여 있는 게 굉장히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.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. 이거 8, 9만 원이면 구할 수 있잖아요. 이 아이들 다 면세점 전용 라인업인데 100달러 밑으로 살 수 있습니다. 뭐 더 싸게 사면 60달러에 산 것도 있고요. 와 1리터인데 그 정도 가격에 맛도 괜찮다? 도수도 좋아요. 12년 숙성인데도 46.3도. 분나하브는 약간의 기준점 같은 겁니다. 그리고 버번 캐스크 숙성뿐만 아니라 쉐리 캐스크를 적절히 잘 섞인 맛의 밸런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늘 추천드리던 건데 오늘 이렇게 많은 라인업을 또 캐스크가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그것도 조금 소개해드릴게요. 70년대 처음 싱글 몰트를 출시하긴 했지만 그 전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아는 커티삭이라든가 블랙바틀 이런 위스키의 원액으로 많이 공급을 했었단 말이죠. 디스텔 그룹의 이 싱글 몰트로서는 분화분이 존재하고 있지만 딘스톤이라든가 토버모리 이런 증류소들과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. 그죠? 그래도 역시 오픈을 하자마자 이 화사한 과일 향이 아주 좋습니다. 아침인데다가 여러 병을 먹어야 되니까 조금씩만 아주 적당히 영롱한 호박색 쉐리 캐스크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. 이 논칠 필터, 논컬러 거기에 46.3도 아름답죠. 처음에 이 새거 열었을 때는 많이들 안 좋아하시는 약간의 황내, 쇠맛 이런 것들이 좀 나는데 한두 달 정도만 지나도 이거는 정말 향이 잘 피어오릅니다. 맛이 살아납니다. 꿀향, 베리향 이게 도드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알벤이라든가 입문용 뭐 위스키들 있잖아요. 유명한 거 나 다 본 것 같은데 다음 스텝으로 가고 싶어 하실 때 되게 권해드리기 좋은 가격도 너무 비싸지 않고 딱 적당합니다.
이게 12년 숙성인데도 불구하고 나름의 밸런스와 무게감이 잘 잡혀서 사실 12년 CS가 참 맛있더라고요. 전에 위스키네비님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12년 CS를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일단 결혼 축하드려요. 12년만 해도 쉐리와 버번의 밸런스를 느껴보고 싶으시면 진짜 분화하베는 데일리로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먹고 나면 나무의 불쾌한 오키함이 아니라 우디함이 살살 피어나면서 이 12년 숙성치고 이렇게 뒷맛이 잘 남아있고 천천히 초콜릿 향까지 넘어가는 요런 흔치 않은 밸런스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. 약간의 스모키를 12년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짭짤함과 그렇게 치면 스프링뱅크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쉐리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프링뱅크를 뭐 꼭 구해서 드셔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분화합은 12년을 편하게 구해가지고 드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면세점 가시면 이제 사보시라고 했던 것 중에 요 아이 요거 파란 통이라고들 부르시더라고요. 요 앙클라닭이 유명하진 않은데 요거 맛있습니다. 이게 심지어 도수도 50도예요. 요거는 그냥 12년이랑 좀 다르네요. 상쾌한 향이 납니다. 해안가, 해변 뭐 이런 뜻인데 저 같은 경우는 웨어하우스 테이스팅을 신청해서 숙성 창고에서도 맛을 보고 끝나고 나서 방문객 센터 옆에 정말 좋은 이제 테이스팅 공간이 있습니다. 너무나 아름다운 그 바닷가의 통창으로 쫙 이렇게 해변을 보면서 위스키 한 잔 딱. 저는 사실 이 샘플을 엄청 뭐 이것저것 많이 사오긴 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핸드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이즈별로 오크통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그것들을 맛보는 재미만으로도 충분히 하루 정도는 여기에 투자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다시 간다면 진짜 그래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해변 앙클라닭입니다. Wow, you keep walking travel around the island. Yeah. Wow, amazing. I like the fact that you're doing videos and explaining the taste. Great. Good luck. Thank you. 과일향은 오히려 12년이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불냄새가 좀 더 나고 카라멜 처음 오픈했는데도 알코올 튀는 향 그런 거 뭐 전혀 없고요. 약간의 아세톤 향이 좀 있는데 뭐 그거야 뭐. 완전 달라. 청량한 맛이 있네. 하쿠슈 느낌이 있네요. 뒤로 넘어가면서 달달하고 짭짤하고 너티한 맛, 고소함으로 넘어갑니다.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좀 상쾌한 향인데 맛봤을 때는 달달하고 짭짤하고 그러다가 불향으로 피니쉬가 끝나는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. 지금 막 땄는데도 상쾌한 향이 너무 좋네요. 지금 아침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. 야 진짜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진짜 네 제가 자주 못 올려서 참 죄송하고 참 저 스스로도 안타깝지만 또 그만큼 또 사진 일이 바빠져서 제 삶에서는 큰 활력이 되기는 해요. 유튜브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. 열심히 할 겁니다. 처음 맛이 너무 좋네. 입에 닿는 거는 꾸덕한데 화사하게 피어나는 피니쉬가 굉장히 괜찮습니다. 이런 거는 하이볼로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. 네. 다음으로 크루아모나 얘를 해야 되는데 얘는 피트거든요. 아예 이름 자체 이 게이러 뜻이 피트 더미 뭐 이런 뜻이라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에리나 그레뉴 네 어려워. 요거는 아침 하늘입니다. 사실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요 아이가 생각이 나서 그래 아침에 찍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거는 46.3도 도수도 좀 낮고 아침에 먹기 좋지 않을까? 무슨 소리야. 소리 좋고요. 향도 좋고요. 상큼해요. 앞에 50도 위스키들보다 훨씬 향이 잘 들어옵니다. 모닝 스카이. 이거는 향이 되게 그윽하고 부드럽고 달콤해서 가슴 깊숙이 들여 마시고 싶은 그런 향입니다. 쉐리의 느낌이 더 많이 나는데 사실 증류소 가보면 진짜 다양한 캐스크를 쓰거든요. 지금 제가 가져온 이것도 만자니아입니다. 이거 사실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많이 퍼드려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얘는 캐스크가 좀 다르거든요. 요거는 이제 와인 캐스크를 쓰는데 이것도 뭐 만자니아 캐스크를 사오긴 했지만 다양한 캐스크 뭐 포트부터 프렌치 와인 뭐 이것도 프렌치 와인이지만 정말 다양한 캐스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중에 이제 와인 캐스크 오피셜로 나온 에리네 그레뉴입니다. 플로럴한 향이 더 지배적이네요. 이 탄닌감 확실히 와인 캐스크임을 보여주는 게 살짝 떨떠름한 맛이 중간에 싹 들어오는데 이게 뭐 떨버 이게 아니라 약간의 풀향과 허브향과 단맛과 포도향이 쭉 이어지는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된 그 맛이 혀 위를 싹 뛰어다닙니다. 피니쉬가 그렇게 뚜렷하고 긴 편은 아닌데 남아있는 피니쉬에서는 굉장히 곡물향이 많이 나네요. 고소합니다. 완전히 이 앞에 아이들이랑 달라요. 분화분이 개인적으로 줏대가 없다 그래야 되나? 그렇긴 합니다. 이 좀 굉장히 다양성
다양성은 많이 주지만 어떤 건 이런 맛이고 저런 건 저런 맛이라서 이렇게 하나의 궤를 가져가는 어떤 증류소 딱 얘기했을 때 그 떠오르는 맛이 있는데 분나하브는 그런 거는 좀 덜해요. 그래서 아마 어떤 싱글 몰트에서 좀 그런 인지도라든가 자리를 단단하게 잡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. 그래도 뭐 선택지가 많다는 건 저희에겐 언제나 환영할 일이죠. 레드 와인의 그 적당한 무게감을 주면서 뒤로 갈수록 그 고소한 곡물향이 넘어가서 이거 나름대로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. 요거는 이거 또 자랑이죠. 증류소에서 사온 16년 숙성 만자니아 캐스크입니다. 꽤 오래 고민했고 이것저것 맛을 많이 봤는데 이제 제 생비는 거기서도 비싸더라고요. 80년대 분들은 조금 생빈 구매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제 아내 생빈입니다. 오로로스 쉐리 미스 드로나 거만 사왔습니다. 22년 숙성 풀 쉐리. 너무 맛있겠죠?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? 이 조그만 게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. 220파운드입니다. 아무튼 요런 게 있고 요거는 뭐 언제 먹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짜 좋은 게 이거예요. 이렇게 같은 바이아를 팝니다. 30ml짜리 바이아를 팔기 때문에 맛이 궁금하면 이거를 먹으면 됩니다. 아무튼 저는 요 만자니아를 사왔습니다. 이거 제가 초보맘님 오셨을 때도 한 잔 드렸었는데 너무 좋아하시죠. 만자니아 같은 경우는 위에 플로르 와인이 산화될 때 쓰이는 그 막이 좀 두툼하게 형성돼서 와인 특유의 맛도 잘 살아있고 섬세한 맛의 이제 쉐리 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풍부한 쉐리향 진짜 이거 진짜 향을 맡자마자 바로 미소가 지어지는. 말해 뭐 하겠어요. 16년 숙성인데 이것도 풀쉘입니다. 더군다나 도수도 58.6도 쨍쨍하고요.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네. 이따가 점심에 미팅 있는데 입안 가득 채워주는 이 풀쉐리의 빵빵함. 갑자기 땀이 쫙 나면서 잠이 깬다고 해야 되나? 이상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포도향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풍성한 과일향이 납니다. 너무 맛있는데요? 뒤에가 짜릿짜릿한 게 그 육각형의 축구선수 같은 정말 기가 막힌 모름지기 쉐리 위스키라면 이래야지 하는 어떤 딱 그런 정석적인 맛에 좀 더 풍부한 향. 과일로 만든 꿀이 있다면 이런 맛일까? 고소함으로 넘어가는 게 기가 막힙니다. 너무 맛있는데? 사실 이 웨어하우스 핸드필이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. 꽤 오래전에 12년 숙성 페드로 히메네즈인데 이것도 진짜 맛있었는데 이 16년 만자니아는 굉장한 맛이 있습니다. 청포도로 만들잖아요, 쉐리 와인은. 근데 이 레드 와인의 풍미와 청포도로 만든 화이트 와인의 단맛이 꽉 눌러서 위스키에다가 응축시켰다 그래야 되나? 그리고 마무리로 어쨌든 아일라니까 피트 라인업을 맛을 봐야죠. 이 크로아 모나입니다. 열자마자 피트 향이 겨울고 불편한 피트가 아니에요. 살짝 이 달달한 향도 있고 적당히 버무려진 피트입니다. 근데 이거는 아드백이나 라프로익 같은 그런 강 피트가 아니기 때문에 향에서는 꽤 피트 향이 나는데 입으로 들어왔을 때는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뭔가 그런 피트와 스모키가 들어오지 소독약 냄새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. 그러면서 달고 고소한 맛으로 넘어가니까 굳이 피트가 불편한데 그걸 좀 극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아이들. 우리가 피트를 좋아해도 늘 그 옥토머 같이 막 강렬한 피트를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. 그래서 사실 제가 라가블린을 좋아하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적당하면서도 달콤한 피트를 제공하는 요런 아이들 너무 좋습니다. 프로아모나. 이거 맛있네요. 이런 면세점 라인부터 증류소에서 사온 아이들까지 분나하벤의 매력이 상당합니다.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뭐 다양한 술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분나하벤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좀 맞춰보겠습니다. 여전히 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도 좀 많은 일이 준비되어 있지만 이 위스키 쪽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벤트 여러분들과 할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늘 아름다운 한 잔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잘 지내세요. 살루트. 이게 뒤에 뜻밖의 과일향이 맛있네요.